지금 이 순간 검은 콩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통증이 없어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한 잔, 밥 한 숟갈, 그 습관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결석이라는 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 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검은 콩과 함께 먹는 음식 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상과 소화효소가 줄어들고 신장의 여가 능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올라가 70세 이상에서는 약 26%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10명 중 2명 수준이 아니라 5명 중 1명꼴로 콩팥 기능 저하를 이미 겪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말기 콩팥병 투석이 필요한 단계 환자의 평균 연령이 2022년에 67세였고 고령 환자 비율이 50.8%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진료실에서는 이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검은 콩을 끊으세요가 아니라 검은 콩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에서 만났던 한 70대 여성 환자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매일 드셨고 특히 우유나 짠 반찬과 함께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옆구리를 부여잡고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에서 결석과 신장 기능, 저하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건 검은 콩이 아니라 검은 콩을 매일 붙잡고 있던 그 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조용히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검은 콩과 절대 같은 타이밍에 드시지 말아야 할 조합, 그리고 반대로 6개월 동안 몸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던 회복을 돕는 조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서 동시에 어떤 음식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그날 신장은 회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손상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위험한 조합 바로 검은 콩과 우유입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검은 콩 가루 한 스푼 떠서 우유에 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하고 든든하고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조합이 신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각각 따로 먹을 때는 분명 좋은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위장 안에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인과 칼슘은 서로 결합해서 아주 단단한 형태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상과 소화효소가 강해서 어느 정도 처리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녹지 못한 덩어리가 장을 지나 혈액으로 흘러가고 결국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에 도착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검은 콩 우유를 드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기검사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신장은 이렇게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프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은 콩과 우유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같은 날 먹더라도 시간은 반드시 나누셔야 합니다. 검은 콩은 물이나 따뜻한 차 혹은 두유와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신장이 받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억울해 하십니다. 몸에 좋다고 비싼 소고기 먹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소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었을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아주 똑똑해서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을 만나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질 좋은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철분이 빈혈을 막고 숨이 차는 증상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같은 식탁에 올라오면 피트산이 철분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소고기를 드셔도 영양은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후반 여성분은 어지럼증 때문에 고기를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거의 매번 콩밥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철분 수치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고기를 안 드셔서가 아니라 흡수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을 때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동안 애써 챙긴 음식이 헛수고였다는 걸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검은 콩밥을 드시는 날에는 고기를 잠시 쉬세요. 반대로 고기를 드시는 날에는 콩 없는 밥으로 단순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흡수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드시면 몸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특히 어지럼증 숨참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 조합은 꼭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합은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가장 무서운 경우입니다. 이제 마지막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검은 콩과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된장찌개, 국물까지 포함됩니다. 한국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몸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짠 음식을 통해 나트륨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밖으로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가능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그 안에는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은 콩밥에 김치, 거기에 국물까지 곁들이는 식사가 반복된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은 특별한 병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고 원인을 찾아보니 식단이 거의 매 끼니 검은 콩과 짠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버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반드시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김치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신장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검은 콩과 절대 같은 타이밍에 반복해서 먹지 말아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은 콩을 끊지 않고도 오히려 몸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검은 콩을 끊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먹으면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검은 콩과 달걀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그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몸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아침에 검은 콩밥에 반숙 달걀 하나를 올려 드셨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덜 빠지고 하루가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과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콩만 섞어 드시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검은 콩이 더해지면 식후에 몸이 급격히 처지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특히 당 조절이 걱정되는 분들,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식사를 바꾼 뒤에 밥 먹고 나서 졸음이 덜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과 식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을 먹고 더부룩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콩이 나빠서가 아니라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식초를 아주 소량 곁들이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서 소량씩 드시는 분들 중에는 가스가 줄고 배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고도 몸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런 작은 변화가 60세 이후의 신장에 큰 차이를 만드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식단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작은 변화가 젊을 때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더 이상 빠르고 강하게 일하지 못합니다. 대신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영양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 전해질에 급격한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이때 식단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하나씩 덜어주면 신장은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없는 장기가 아니라 회복 속도가 느린 장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치료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들은 신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루를 보내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안정시키는지 의학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식탁에서 훨씬 덜 불안해지실 겁니다. 먼저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간이나 위처럼 조금 무리해도 다시 금방 회복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신장은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한계선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작업을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과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문제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전처럼 먹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조용히 과로 상태에 들어갑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인과 칼슘이 동시에 들어오는 조합 나트륨이 높은 식사가 반복되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 새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오래된 필터에 같은 물을 붓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고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소화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상과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없던 음식도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몫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편해지는 식단이 곧 신장이 편해지는 식단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맞습니다. 의도는 항상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부담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이름보다 조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달걀 현미 식초 같은 조합은 신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영양이 천천히 들어오고 소화가 잘 되고 전해질 변화가 급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그 리듬에 맞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몇 달 뒤 검사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회복이 느립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지친 신장은 생활 습관으로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변화들은 신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순간 식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효과가 있었던 식습관을 아무 의심 없이 노년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 하나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은 콩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반복,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몸은 다양성을 좋아하지 집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기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게 많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합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그 리듬에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몸에 좋은 음식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물을 줄이십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더 진한 혈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역시 결석이나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는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먹는 속도를 늦추고 조합을 조절하고 물을 나누어 마신 것만으로 몸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령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더하기보다 덜어내고 조율하는 것. 이 관점이 바뀌면 음식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검은 콩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콩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힘들게 하는 3가지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을 때는 몸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소고기와 함께 먹을 경우에는 값비싼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짠 음식과 함께 반복해서 먹을 때 신장은 조용히 과부하 상태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검은 콩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검은 콩을 포기하지 않고도 오히려 몸이 편해지고 검사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된 식습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어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하는 방법, 현미와 함께 먹어 혈당과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식초를 활용해 소화를 돕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몸 상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먹고 진하게 먹고 빠르게 먹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볍게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검은 콩의 예시는 사실 우리 식탁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셨다면 저는 그 불안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제야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붓기, 피로, 소화 불편 같은 작은 신호로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식습관이고 병원보다 먼저 회복이 시작되는 곳도 식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시간과 장소를 떠올리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검은 콩을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덜 힘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장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시 자기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수없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